2021년도 3월 달,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고요.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검사장이었을 때인데, 그때 당시 장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.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? 그러면 일단 해운대 LCT 수사를 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, 예, 예. 알고 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LCT 수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해요. 예, 관여된 바도 없고. 예. 그러니까 명백한 허위 사실이 되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1,000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, 2심에서 그거를 뒤집었단 말입니다. 근데 뒤집으면서도 하는 얘기가, 분명히 한 전 위원장이 LCT 수사에서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,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 얘기가 맞다는 거죠. 허위 사실이었다라는 게 장용진의 얘기가. 장씨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위원장한테 패소 판결을 내렸던 이유가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혹 제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.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, 대표님? 먼저 성재준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당연히 터무니없다고 보죠. 네,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의 의혹 제기가 가능한 거 아니냐, 그 정도의 어떤 그 좀 책임감이나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, 같은 논리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훨씬 더 고위공직자인데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봐주게 해줬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? 저는 그래서 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판결문을 보면서 네. 그러니까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인정,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, 사실은. 네네.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게 좀 세계적 추세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면에서 이 정도까지는 볼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1심에선 본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2심에선 이걸 뒤집은 건데 2심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본 거잖아요. 구체적 네.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좀 이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애매하고 넓게 좀 했는데 네네. 뭐 추상적인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. 좀 애매한 편이죠. 그렇죠. 모호한 편이긴 한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. 그냥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특정 사건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이 어쨌거나 검찰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거니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거는 괜찮다라는 얘기니까요.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재준 앵커하고 좀 다른 의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민주사회가 언론의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판결을 문제 삼는 건 조금 과할 수 있겠다. 저도 이 판결 자체는 맞다고 보는데 언론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약간 포인트는 그건 거죠. 이게 판사별로 일관되게 이런 식의 어떤 관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영에 따라 가지고 좀 편향되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.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노 전 대통령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했다라 그래서 실형 선고가 되지 않았었습니까? 그때 같은 경우는 그러면 노 전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높은 차원의 고위공직자였던 사람인데 심지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사과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실형 선고를 내리더니 뭐 같은 판사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법원 자체가 뭔가 이 고위공직자로 가져야 되는 뭐 언론에 대한 자유 그리고 뭐 윤리적인 책임감 이런 정도가 진영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 아닌가.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더라고요. 그래요. 하여튼 재판부가 아주 일관되고 단호하게 자기의 입장을 견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장용진이라고 하는 이 기자가 그 이후에도 또 몇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. 근데 요 지금 패턴이 보면은 굉장히 좀 지금의 민주당이랑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그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조국 그 수사가 한창이었을 시기죠. 검사들이 KBS의 A 기자를 A 기자가 여 기자예요. 여 기자를 좋아해서 술술술 흘렸다. 검사들에게 또 다른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다. A 기자를 좋아하는 남자 검사들이 많이들 흘렸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
이런 식의 어떤 그 패턴 자체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그 검사에 대해 가지고 장시호 씨랑 무슨 뭐 불륜 관계였다 뭐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지금 패턴이거든요.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이때도 좀 강력하게 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어야 그래야지 이게 나쁜 버릇이 없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기자로서 부적절한 기사 어떤 방식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자 뭐 이런 얘기가 약간 주변적 어떤 가십 기사를 흘려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해운대 기사도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공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적 사실을 이렇게 해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기자가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이게 지금 그 알릴레오 생방송 중에 했던 얘기 같은 그렇죠. 얘기인데 네. 이런 식의 기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게 너무 만연해서 요즘은 그러니까요. 예. 아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기에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법률적으로 이게 좀 아까 뭐 언론의 자유 얘기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좀 강력하게 좀 처벌이 돼야지 이게 좀 근절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? 이게 지금 처벌을 한다면 A 여기자가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그다음에 해당 검사가 이렇게 적시가 되고 그 해당 검사가 어떤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만 될 것 같은데요. 이건 좀 포괄적이고 애매하게 얘기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요 사건 하나뿐만이 아니라 약간 좀 그 판사 자체가 이런 식의 언론 자유에 대해서 너무 좀 방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반적으로. 그런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. 저는 뭐 이게 기사로서 이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법률적인 어떤 징계, 법률적인 어떤 판단의 대상인가는 조금 잘 모르겠네요. 법률적 판단이라는 건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명예훼손을 하거나 거짓을 얘기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걸 법률로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은 조금 과하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여기자에 대한 그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장용진이라고 하는 기자 자체에 대해 가지고 2심 재판부가 아까 그런 식으로 뭐 한 전 위원장이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책임을 그냥 뭐 받아들여야 된다, 의혹 제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갈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게 제 포인트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여검사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이 라임 사태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슨 조작했다라는 식으로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 몇 번의 이런 전례가 있던 사람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또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벌금조차 내리지 않고 그냥 무죄로 이런 식으로 선고를 해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문제 아닌가. 이 세 번째는 제가 볼 때 법률적 어떤 판단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. 검찰이 원하는 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라임 사건을 조제했다. 네, 이거 이제 신장식이 했던 얘기죠. 신장식이 했군요. 네, 이 얘기를 이제 옆에서 같이 맞받아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거에 기초해서 가령 이를테면 해운대 LCT 건을 또 얘기했다면 이거는 이제 과거의 전력이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요. 그거에 기초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. 제가 보기에도 이게 검찰 게이트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서 이 지금 장모식이라고 하는 기자가 과거에도 무슨 뭐 라임 사태가 검찰이 조작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도 또 해운대 LCT 사건까지도 검찰과 관련된 그 프레임 속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으면 제 생각에는 이걸 언론의 자유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법원에 일단 벌금 정도라도 내려서 이거에 대해서 좀 근절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편향된 판결을 내린 거 아닌가 1심 재판부와는 다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.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다른 판결을 내린 건데 1심에서 그러니까 지금 벌금 1,000만 원을 내린 거니까 그렇게 내리는 것도 타당했겠다 싶네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
뭐 언론이라고 하는 뭐 언론 같지도 않은 것들이지만 그런 뭐 이름 속에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 뭐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도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법원이 아예 그냥 방치하는 느낌이에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뭔가 법원이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특히나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됐었고 전체 어떤 그 정치 판도를 흔들 정도의 큰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어떤 조치를 안 내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뭐 더 탐사가 됐거나 뭐 뉴 탐사가 됐거나 이런 인간들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. 너무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제가 보기엔 가짜 뉴스가 방치가 돼 있다라고 하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. 지금 보니까 댓글에 네. 저를 약간 비판하는 얘기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좀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. 제가 네.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걸까?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민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론 자유는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? 이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 아까 전에 이제 정진석 의원의 케이스도 그렇고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의 케이스도 그렇고 유독 좀 법원에서 이 보수 쪽 인사들에 대해서는 유하게 그렇게 좀 보고 법리를 적용하는 거를 좀 진보 쪽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그러면 뭐 이 얘기는 여기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.